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주요 신탁 자금들이 오는 2033년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결국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또 캐런 베스 LA 시장과 케빈 맥카티 연방 하원 의장이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LA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당파적인 기관인 의회 예산국 CBO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업데이트한 새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주요 신탁 자금들이 2033년이면 고갈될 걸로 전망됩니다. 의회 예산국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프로그램의 일부 혜택을 담당하는 신탁자금, 현 밸런스와 또 앞으로 들어올 수익 등을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10년 후엔 밸런스가 제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신탁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Old Age and Survivor Insurance Trust Fund라고 해서 줄여서 OASI 신탁자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 이 DI 신탁자금입니다. OASI 신탁자금은 은퇴자금의 일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DI 신탁자금은 장애를 지닌 주민들의 베네핏을 지불하는 그런 신탁자금입니다. 근데 OASI는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관측이 됐고요. DI는 그것보다는 조금 늦게, 그래서 오는 2048년 고갈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두 신탁 자금을 합쳐서 고갈될 날짜를 봤을 땐 2033년과 2048년 그 중간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개를 합쳐봤을 때 의회 예산국은 2033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날짜는 이전 전망에서 변화가 생긴 거라고요? 네, 지난해 그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평이사회에서 전망한 날짜는 이보다 좀 더 늦었습니다. OASI는 2034년까지, 또 OASI와 DI를 합치면 2035년까지 베네핏을 지불할 수 있다고 관측을 했었는데요. 그보다 이번에 더 빨리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탁 자금이 고갈되면은 그 이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 자체가 바닥나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프로그램 4분의 3 이상, 이 대부분은 페이롤 텍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은퇴와 장애 베네핏 모두 해당하는데요. 그렇지만 앞서 전해드린 그 신탁 자금들이 바닥나게 되면 향후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까? 네, 이번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요.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순전히 페이롤 텍스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 2034년부터 수령액이 약 23%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세금으로 예정된 베네핏 77%를 지불하기에 충분하다는 그 이전에 평이사회 추산을 바탕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요. 2096년까지는 3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나이가 어린 세대일수록 그 수령 액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태어난 주민들은 처음에 받는 그 베네핏은 뭐 거의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어도 조금 나는 정도에 네. 그칠 수 있는데요. 근데 평생 받는 전체 베네핏, 이 라이프타임 베네핏으로 봐서는 1950년대 태어난 분들도 9% 줄어들 수 있고 1960년대 태어난 분들은 19% 그렇게 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으로 가보면 더 그 감소폭이 커집니다. 네. 1970년대는 24%, 80년대는 27%, 그리고 90년대는 28% 처음 받는 베네핏이 그렇게 줄어들 수 있고요. 전체 평생 받는 베네핏으로 보게 되면 1970년대는 26%, 1980년대와 90년대생은 각각 27%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후에는 이제 뭡니까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심각해지는데요. 이게 만일에 그렇게 감소가 된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다 떨어지죠.
낙선하죠. 네, 대통령 뭐 누가 찍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금 뭐 새롭게 이 펀딩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지금 취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거는 뭐 저 의회에서 연방 의회에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추가 이 펀딩을 더 마련해 가지고 이 소셜 시큐리티는 그냥 가야지 그거 안 가고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폭동나죠. 그렇겠죠. 어, 지금 예, 변화가 없을 때 그렇죠. 이렇게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변화가 없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 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걱정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노인층 홈리스가 폭발적으로 아유, 늘어나지 큰일 않겠습니까? 나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케빈 맥카티 연방 하원 의장이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요. 네, 20년 지기 친구 사이라고 LA 타임스가 지난주 보도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의장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만났는데요. 둘 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으로서 세크라멘토에서 만난 겁니다. 메카시 의원은 당시 이미 캘리포니아주 최고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었고 베스 의원이 이제 첫 임기를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미 메카시 의원은 베스 시장이 주 하원의장이 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스 당시 의원에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베스 시장은 당시에 그 말을 믿진 않았다 하고요. 아무튼 그 후에 메카시 의원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고 캐런 베스는 주 하원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그 정치계에서 계속해서 그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정치인이 오래된 친구라는 게요.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정치 노선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네, 서로 당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캐런 베스 시장은 민주당이고 민주당. 케빈 메카시 의장은 공화당이고. 근데 요즘 또 정치 분열까지 심하다 보니 맞습니다. 이들이 오랜 친구라고 하기엔 선뜻 잘 상상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LA 타임스는 여기서 친구란 워싱턴에서 뜻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워싱턴에서 주로 my friend라고 하면 모욕에 가깝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베스 시장과 메카시 하원의장은 양쪽 해안가에서 20년에 걸쳐서 지속된 그런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된 사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 다 이번에 진통을 좀 겪었어요. 그랬죠. 이 네. 메카시 의장은 15차 투표까지 글쎄요, 말이에요. 가서 간신히 어허. 선출이 됐고요. 캐런 베스 시장도 리컬스 상대 후보에게 처음에는 어허. 밀렸다가 그랬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시간이 걸렸죠. 당선됐다고 했죠. 어. 이렇게 절박한 감정을 느낀 그 공통점까지도 이들은 서로 놀리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이 두 사람이 친구 사이라는 거를 좀 넘어서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노숙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방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향후 2년에 걸쳐서 전국의 노숙자 수를 2년 안에 25%까지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베스 시장은 LA에서 노숙자 수를 줄이는 것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곧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 시장은 연방 정부 자금을 받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받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에릭 갈세티 전 시장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연방 자금을 받는데 힘들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금을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홈리스가 가장 많은 지역이 LA 지역이잖아요, 전국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이 정말 필요합니다, 펀딩이. 그러나 저러나 뭐 캐런 베스 시장이 이 맥카티 하원 의장과 뭐 친구 사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움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네, 네. 과연 메카 시장이 베스 시장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공화당 다른 의원들 그렇죠.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전에도 베스 시장은 메카 시장을 상대로 그런 내고에 성공한 적은 아, 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당시 베스 시장은 캘리포니아주에 Foster Youth 프로그램 자금을 늘리는 큰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당시 워싱턴에서 연방 자금 받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메카시 의원이 레이건 대통령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유럽에 가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었는데 예. 그걸 알더니
나도 같이 가주겠다라고 하면서 오. 대신 파스터 케어 코커스에 이제 공화당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네. 선뜻 메카시 의원은 그때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친구인 메카시 의장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건 틀림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은 도움을 받아서 LAC가 좀 그러게 말입니다. 펀딩도 좀 많이 받고 해서 네. 좀 노숙자 문제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